태풍으로 도로가 20m까지 솟구칠 만큼 심하게 파손된 경주 양북면 도로에 대해 연약 지반을 무시한 부실 시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포스코에 대해 회계 처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우리나라는 턱없이 적어 독일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태풍으로 도로가 20m까지 솟구칠 만큼 심하게 파손된 경주시 양북면 도로는 복구에만 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당시 인근 지역이 연약 지반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4차선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면서 20m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비탈면에 설치된 옹벽도 토사와 함께 우수수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가 나면서 200m 구간의 도로와 옹벽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다른 곳처럼 낙석이 떨어지지 않고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집안 자체가 밀리고 꺼지는 드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는 2년 전 태풍 차바 때도 붕괴 위험으로 도로가 통제됐던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 지반이 점토 등으로 이루어진 연약 지반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산을 깎아 도로를 낸 것이 산사태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겁니다. 전부 다 거기 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흑산이면은 거기는 깎으면 안 돼요, 밑에를요. 깎아가지고 공사하려면은 그거는 제 어떻게 보면은 좀 깎지 말고 거기는 터널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무너진 옹벽 사이사이에서는 손으로 흐트러뜨릴 수 있을 만한 점토층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일대가 단단한 안반층이 아니어서 터널을 뚫기도 여의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흙들이 우리가 그 흙을 까낸다 그러는데 절치 않은 흙들이 안반이어놔야 터널이 가능합니다. 암 그대로 단단한 암이나야 가능하고요. 또 안반이 아닌 터널 구간에서도 터널을 뚫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소규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태풍으로 인한 영덕군의 잠정 피해액이 지금까지 120억 원을 넘은 가운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액이 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과 전통시장 상가 외에도 영해면 시금치 재배단지와 노지채소 등 농가 피해액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오는 15일 정부 중앙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할 예정인데 피해액이 기준금액인 60억 원을 이미 넘어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에 따른 성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적인 관심이 점차 줄면서 영덕군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영덕은 지난 주말 태풍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국적으로 수재민을 돕자는 분위기가 확산됐지만 이날 고향 저유소 화재에 이어 최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된 영덕의 태풍 피해 성금 모금액은 90여 건에 11억여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가속화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역 지상파 방송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를 감시 견제하는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랩법 제정으로 종편이 등장하면서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불과 5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서울과 나눠야 하는 지역 지상파는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매출 감소는 인력 감축과 제작비 축소로 이어졌고 질 좋은 콘텐츠 제작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언론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언론조차 매우 불균형스럽고
그리고 지역의 언론 또 여론 형성은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지역방송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공영방송이사회에 지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정하는 거버넌스, 특히 방통위가 일정한 관장사항이 될 수 있는 방문진이라든가 그래서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진출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특히 이사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성이 더 대표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설비 투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무리한 UHD 전환이 재벌들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 차질도 우려되기도 하고요. 지역 방송사는 시설 투자에 엄두도 못 내고 객관적으로 이 사업 시기 조절 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고 프로그램에만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통신 장비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지역방송 발전위의 위상을 높이고 신문처럼 지역방송을 위한 발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까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여러 지적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여부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구현이라는 국정기조 실현 의지를 살펴볼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디영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포스코에 대해 회계 처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비상식적인 투자 사례들을 근거로 2007년과 비교해 이미 주식 가치의 70%가량이 사라졌다며 금감원의 감리를 요구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포스코의 경영에 개입했었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긴밀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포스코의 회계에 대한 감리를 포함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우리나라는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 원전 사고 보상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받은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 손해배상 지급 한도액은 4,700여 원으로 독일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손해배상 지급 한도는 3조 1,200억 원, 일본은 1조 1,100억 원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무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며 불렀던 노래를 농요라고 하는데요. 동해안 최대 곡창지대인 흥해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요를 주민들이 직접 배워 끊어져가는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고된 농사일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부르는 모심기 소리. 농요의 기본이 되는 노래로 못 지는 소리와 함께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흥해 농요를 배우고 보니까 참 그 옛날 부모님들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고 너무 그때의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른 들을 가진 흥해는 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된 곳입니다. 30년간 포항 지역 민요를 채집해온 박창원 민속학자의 자료집에도 흥해 민요가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벼농사를 할 때 부르는 논농사요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사라져갔고 농요를 살리고자 지역 국악인과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 한창으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끊김없이 이어진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특징이고요. 또 북송리의 김선희 어르신은 현존에 계시며 지금 현재 제가 열심히 전설받고 있습니다. 흥해농요 보존회는 흥해농요를 복원하고 재조명하는 공연을 제작하고 학술적 의미를 담기 위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구절초 달빛음악회가 경주 서학동 3층 석탑 구절초 꽃밭에서 열리며 제5회 경주 수채화협회전이 경주 갤러리란, 제17회 경주 청년작가회 정기전이 JJ 갤러리와 휴먼 갤러리, 램트 갤러리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9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해수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안 40여 개 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비율은 2013년 47%에서 지난해 5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해수부가 지난해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11.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자체의 해양 쓰레기 수거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라시조 박혁거세 왕을 기리는 숭덕전 추계 행사가 오늘 경주 숭덕전과 오릉에 있는 시조 왕릉에서 열렸습니다. 숭덕전은 신라시조 박혁거세 왕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세종 11년인 1429년 지어진 뒤 불에 타 18세기 현재 모습으로 고쳐 지은 건물로 매년 이곳에서 박혁거세 왕을 기리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주말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교차가 16도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지만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 다소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낮 동안에는 햇볕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19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최고 16도까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더불어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고 낮 동안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6도, 낮이 되면 울릉도 17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내습한 지난 6일 포항시 신광면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이 만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 저수지에서 76살 이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전 포항시 신광면 한 소하천에서 하천 둑길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무너지면서 실종됐습니다. 포항시와 KT는 오늘 흥해초등학교에서 지진 방제 훈련의 하나로 스카이십을 활용한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스카이십에는 광무선 지진감지 센서가 장착돼 지진 피해 현장 상황을 재난상황실의 고화질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2일 금요일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